첫 번째 인물, 어제 오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전용기가 하늘로 뜨자마자 기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멈추겠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하면 그 적자폭은 대박이 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연차 기간을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데도 문 대통령 마지막 질문까지 시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끝내고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기내에서 뭘 했을까요? 2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용기, 회의실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내외가 쉴 수 있는 침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방미 첫 일정인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할 때 말할 연설문을 열심히 다듬었다고 합니다. 제가 뭘 전달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그 내실로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파자마라고 그러나 그건 뭐라 그러죠? 잠옷바람으로 앉으셔서 가운을 걸치시고 앉으셔서 열심히 수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줄을 쫙쫙쫙 치면서. 두 번째 인물, 문 대통령 손을 꼭 잡고 트랩을 올랐던 영부인 김정숙 여사입니다. 서울공항에 나타난 김 여사, 힘을 준 부분은 바로 구두였다고 합니다. 버선코의 아름다운 선을 살린 버선 슈즈라고 하는데요. 김 여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따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패션도 외교의 일부분인데요. 문 대통령 취임식 날 김 여사의 독특한 프린트 정장 기억하시죠? 미국에 도착한 김 여사, 푸른색 회화 작품이 더딥혀진 독특한 상의를 입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작가의 그림이라는데 문 대통령의 파란색 넥타이와도 잘 어우러지네요. 순방지에선 입는 한복도 항상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입은 한복은 수십 년간 서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한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가 결혼할 때 물려준 옷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특별 예고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인물들입니다. 여러 명인데요.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남은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이 사람, 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 뒤에서 유독 밝은 미소를 대방출하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진다는 분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면 이런 기분인 거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동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대신 청와대에서는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휴일인 주말에도 청와대 직원은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며 차질 없는 업무 태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첫 순방 관련 소식은 내일 첫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묶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침을 두 번째 데스킹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 주제 가기까지 살펴볼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나흘 남은 전당대회에 총력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나를 밀어달라 목청을 높인 한국당 주자들의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강력한 수신, 당당한 야당,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뒤를 잇는 그런 대구 경북의 희망이 한번 되어보자.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다고 해서 내가 대구시장 나가려는 초도 없어요. 독하디독한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 사법적인 여러 가지 탄압과 억압이 예상됩니다. 도덕성과 선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 유보 정권이고 시작부터 국정 불안의 씨앗을
곳곳에 잉태시키고 또 온통 국정 파탄의 지뢰를 신고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 연설이기 때문일까요? 지지율 70%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들이 세 후보 모두 일관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보기에 어떤 이유일까요? 특히 저희가 TK라서도 그럴까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열린 연설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고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향후 당권을 잡았을 때 이 TK의 지지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홍준표 후보, 당시 대선 후보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출정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TK를 중요하게 여기는 후보들, TK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TK 민심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TK에서 30% 지지를 얻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24%인데 없음 또는 유보한다, 대답을 하지 않은 층이 27%에 달합니다. 지금 사실 TK 민심 같은 경우는 대선이 지나고 나서 약간 정치적인 이 지지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뭔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고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TK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영상 계속 보다 보니까 네. 홍준표 후보랑 원유철 후보 손도 맞잡고 굉장히 친한 모습처럼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두 사람 앙금도 있었는데 다 풀린 건가요? 앙금이 있어도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손을 또 잡아야 되고 화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끝나려면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바른정당 합류 타진설을 둘러싼 앙금은 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정병국 전 대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정병국 전 대표가 계속적으로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홍준표 후보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서 정병국 전 대표 이런 정치적 술수로 오선을 했느냐며 사실상 약간 항의하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병국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안 된다라면서 일침을 놓고 설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 당내에서는 손을 맞잡던 서로 으르렁거리던 간에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더 걱정이다 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이유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너무 격하게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지금 사실상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대표에서 한 명이 뽑히고 최고위원에서 4명 정도가 뽑히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원유철 의원과 홍준표 후보가 이 앙금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당대회를 상당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체육관이나 이렇게 그런 공간을 잡아서 이제 크게 행사를 치러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수천 명씩 들어가죠. 거의 10,000명 정도가 운집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축제처럼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대선이 패배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다가 당내 경쟁이 너무 지금 치열해져 있어서 감자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감자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후보들이 감자를 캐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감자밭에서 후보들은 감자를 캐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그리고 실제 그 결과는 서울의 헌정기념관에서 이원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감자를 함께 캐고요.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면 함께 막걸리도 좀 한잔하면서 화합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감자 캐면서 지지율도 한번 다시 캐보고 그런 막걸리 의미도 마시면서 있겠네요. 그 화합도 한번 해보자. 네. 결과에 그렇게 승복을 하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놨을까요? 방송사 TV 토론회까지 나와서 두 사람 또 세 사람 으르렁거리며 싸우기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마 원 의원이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보좌관도 지금 산업은행 건으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이 친구죠. 홍 후보님 제곡적은 하지 마시고요. 자, 대법원 판결이나 잘 받으십시오. 저도 찬스를. 이상진 후보도. 홍 후보님께서 또 우리 원 후보님하고 서로 이렇게 법적인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시는 모습. 참 우리 국민 앞에서 시청자 앞에서 참 제살 꺾기 먹기입니다. 무슨 아까 더 후보께서 말한 내가 6서입니다. 5선 4선거인데 나는 6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거는 더 주지하시고. 저도 육선입니다. 내가 저는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니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허위사실 폭로하는 거는 가만히 둘 수 있나요? 어떤 게 허위사실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봅시다. 아니 내가 자칫 당의 후배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는데 허위사실 폭로하는 거 그거는 저는 나중에 검토해서 허위사실이면 그건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긴요. 그 마찬가지죠. 그거는. 아니 그런 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그 나중에 판단해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표현을 하셔도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지내신 분답게 품격 있게 말씀하셔야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상대방 가만히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만히 안 있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그대로 있고 원유철 신상지 후보만 바뀐 채 지난 대선 토론을 재방송 보는 듯한 기분도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좀 전에 보니까 재밌는 게 선수 갖고 싸움 이렇게 말다툼도 벌이는데 실제로 누가입니까? 실제로는 이제 원유철 의원은 5선입니다. 5선 의원이고요. 5선이라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에 몇 번 당선이 됐는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건데요. 근데 좀 전에 자기도 6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원유철 의원이 5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4선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남도지사를 재선했기 때문에 합쳐서 본인이 6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그렇게 힘든 선거를 치렀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실상 6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럼 원유철 후보가 그럼 나도 도의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나도 6선이다라는 취지에서 뭔가 서로 이제 자신이 선수가 높고 뭔가 정치권 내에서는 특히 국회 안에서는 이제 선수로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선제압을 하려는 약간 신경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5선이고 지방선거 출마 안 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거, 원내대표 선거 출마한 거, 그걸 6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까지 따지는 정치인들 같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여러 가지 탄압과 억압이 예상됩니다. 도덕성과 선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 유보 정권이고 시작부터 국정 불안의 씨앗을 곳곳에 잉태시키고 또 온통 국정 파탄의 지뢰를 심고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 연설이기 때문일까요? 지지율 70%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들이 세 후보 모두 일관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보기에 어떤 이유일까요? 특히 저희가 TK라서도 그럴까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열린 연설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고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향후 당권을 잡았을 때 이 TK의 지지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첫 번째 인물, 어제 오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전용기가 하늘로 뜨자마자 기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멈추겠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그 적자폭은 대박이 하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건 저는 연차 주간을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데도 문 대통령 마지막 질문까지 시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끝내고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기내에서 뭘 했을까요? 2층 구조로 이루어진 전용기, 회의실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내외가 쉴 수 있는 침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미 첫 일정인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할 때 말할 연설문을 열심히 다듬었다고 합니다. 묶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침을 두 번째 데스킹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이 주제 가기까지 살펴볼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나흘 남은 전당대회의 총력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요. 나를 밀어달라 목청을 높인 한국당 주자들의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강력한 수신 당당한 야당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뒤를 잇는 그런 대구 경북의 희망이 한번 되어보자.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다고 해서 내가 대구시장 나가려는 초도 없어요. 독하디독한 문재인 정권의 앞으로 사법 제가 뭘 전달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그 내실로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 파자마라고 그러나 그건 뭐라 그러죠? 잠옷바람으로 앉으셔서 가운을 걸치시고 앉으셔서 열심히 수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줄을 쫙쫙쫙 치면서. 두 번째 인물, 문 대통령 손을 꼭 잡고 트랩을 올랐던 영부인 김정숙 여사입니다. 서울공항에 나타난 김 여사, 힘을 준 부분은 바로 구두였다고 합니다. 버선코의 아름다운 선을 살린 버선 슈즈라고 하는데요. 김 여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따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패션도 외교의 일부분인데요. 문 대통령 취임식 날 김 여사의 독특한 프린트 정장 기억하시죠? 미국에 도착한 김 여사, 푸른색 회화 작품이 더딥혀진 독특한 상의를 입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작가의 그림이라는데 문 대통령의 파란색 넥타이와도 잘 어우러지네요. 순방지에선 입는 한복도 항상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입을 한복은 수십 년간 서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한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가 결혼할 때 물려준 옷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특별 예고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인물들입니다. 여러 명인데요.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남은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 가장 화제가 됐던 이 사람, 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 뒤에서 유독 밝은 미소를 대방출하고 있는데요. 얼굴 표정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진다는 분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사가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면 이런 기분인 거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죠? 저도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동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대신 청와대에서는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휴일인 주말에도 청와대 직원은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며 차질 없는 업무 태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첫 순방 관련 소식은 내일 첫 한미 정상회담 소식